여러분, 어느 날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평소보다 두세 걸음 더 걸었을 뿐인데 가슴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차오르는 그 찜찜한 순간. 혹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카트를 밀다가 괜히 머리가 뜨겁고 땀이 조금 더 쉽게 나는 듯한 느낌.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하고 잠시 멈춰서지만 늘 그랬던 일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묘한 변화들은 혈압이 조용히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모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는 순간 몸은 이미 우리 모르게 혈관에 부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혈압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작은 긴장, 짠 음식에 반복된 흔적, 운동 부족으로 굳어진 근육, 잠 부족으로 쉬지 못한 혈관. 이 모든 요소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의학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강하게 실감한 것은 혈압은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단 한 가지만 바꿔도 사흘 안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사례가 의학 자료에 반복해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당신께 드릴 가장 강력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혈압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혈압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조용한 파괴자라고 불립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너무 작게, 너무 일상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신호의 정체를 밝히고 그 신호를 다시 건강으로 돌리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지역을 한 번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마다 기온, 습도,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드릴 조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한 문장만 남겨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바꾼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일부에서는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의 의미, 혈압이 어떻게 조용히 변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지 연구자로서의 시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혈압 관리의 함정, 그리고 병원 중심의 방식만으로는 혈압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병원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약을 먹어야 하나? 병원에 가봐야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물론 병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만으로는 혈압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진료실에서만 관리되는 숫자가 아니라 집에서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혈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고 내리는 살아있는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즉, 병원에서 재는 그 한 번의 숫자는 당신의 전체 혈압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머리가 무겁고 앉아있다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반복되지만 병원에서는 숫자가 괜찮게 나오는 경우, 이럴 때 많은 분들은 괜찮다니까 그냥 두자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혈압은 낮 시간대와 아침,
저녁에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 식사를 하고 난 혈압,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의 혈압, 걷고 나서 안정 상태의 혈압. 이 모든 순간의 혈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재는 숫자는 그 여러 순간 중 단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와 실제 몸 상태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숨이 차지? 혈압이 정상이래서 안심했는데. 집에서는 자꾸 머리가 무겁지? 이런 질문들이 바로 그 괴리감에서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중심의 관리 방식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수치가 어느 기준을 넘었는지, 지금의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오르는 진짜 이유, 왜 혈관이 딱딱해졌는지, 왜 심장이 더 많이 일해야 되는지, 왜 몸이 평소보다 목이 마른지, 왜 아침에 더 피곤한지 같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은 원인을 보는 곳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혈압 관리의 핵심이 병원 밖, 즉 집에서의 작은 결정들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의 염분, 걷기의 반복 여부, 수면의 질, 근육의 힘, 물과 미네랄 섭취의 균형. 이런 생활 요소들이 혈압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약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몸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은 기초 체력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약은 혈압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혈압 관리에서 약은 안전벨트, 생활 습관은 엔진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전벨트만으로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엔진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혈압은 한 번 오르면 평생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바꿔 혈압이 안정된 사례는 고령층에서도 흔하게 확인됩니다. 즉, 나이는 혈압 변화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혈압은 따라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만큼 습관을 바꾸기보다 그저 병원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변화 속도보다 사람의 행동 변화 속도가 뒤처지기 때문에 혈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해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3가지 핵심 원리를 연구 기반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복잡하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와 의학 논문을 분석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혈압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지만 사실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단순한 만큼 한번 이해하면 평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원리는 의학계에서도 꾸준히 강조되는 내용이고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염분 줄이기. 염분, 즉 짠맛은 혈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분을 줄이는 것은 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 왜 혈압이 높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단에는 짠맛이 나지 않더라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는 겉으로는 싱거워 보이지만 국물 한두 국자만으로도 염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도 작은 양이지만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조림류, 김치, 양념이 강한 반찬 등 짠맛이 중간 정도여도 염분 함량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을 때 일주일 안에 혈압이 안정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습관을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 줄이기, 양념 줄이기, 간식 대신 과일 한 조각, 이 정도 변화만으로도 혈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염분은 혈관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당기면 혈관 안의 체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압력이 올라갑니다. 즉, 짠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양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근육 유지하기.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혈관과 심장에 큰 역할을 하는 제2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려 몸 전체의 순환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지만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앉기 반복하기, 천천한 스쿼트를 10번만 하기,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만 해도 하체 근육은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혈관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혈관이 받는 압력도 줄어들고 심장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몸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면 생활 속의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혈관 유연성 회복하기.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부드럽고 탄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혈관이 딱딱해지면 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혈관 벽에 부담이 크게 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혈관의 유연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혈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빠르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수면 부족이 혈관을 긴장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혈관은 느슨해지고 심장은 더 안정적으로 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 역시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은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염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시금치, 콩류, 고구마 같은 음식은 이런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염분 조절, 근육 유지, 혈관 유연성 회복, 이 세 가지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침 혈압과 저녁 습관의 비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부까지 혈압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식을 몰라서 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확히 알고 그 방법을 매일 지킬 수 있어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실천 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영상이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 혈압을 낮추는 루틴 만들기. 여러분, 많은 연구에서 아침 혈압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 혈압이 높게 시작되면 그날 하루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아침 혈압이 높으면 하루 종일 어지럽고 피곤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침 혈압은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 자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바로 느린 호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이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혈관벽의 긴장이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 알람을 끄고 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이 한 가지 루틴만으로도 당신의 하루 혈압 리듬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에 혈압을 올리는 습관 하나 줄이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혈압을 올리는 핵심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 동안의 활동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저녁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의 식사, 자극적인 대화, 스트레스가 큰 TV 뉴스, 늦게까지의 긴장된 감정, 이런 요소들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밤이 가까워질수록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녁에 단 한 가지 습관만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늦은 밤에 간식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습관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짠 음식이나 국물류를 저녁 늦게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는 잠들기 전 TV 뉴스나 자극적인 내용을 피하는 것. 이것도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은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몸이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안정될수록 다음날 아침 혈압도 안정됩니다. 저녁의 작은 변화가 다음날의 혈압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하루 한 끼 혈관 회복 식사 만들기.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 끼니를 바꿔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만 건강한 식사로 바꿔도 혈관이 받는 자극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거나 점심에 시금치나 콩류가 들어간 반찬을 추가하거나 저녁에 고구마나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 이 정도 변화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특정 음식입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만 조금 건강하게 바꾸는 것으로도 혈관은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걸음수보다 중요한 걷기 방식. 많은 분들이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걸음수보다 중요한 것이 걷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오래 걷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더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초반 5분은 천천히 몸을 풀고 그 다음 5분은 조금 더 리듬 있게 걷고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마무리하는 방식. 이 리듬 있는 걷기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우리 몸은 누적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누어 걸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 3가지 원리, 4가지 실천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혈압 관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느린 호흡, 저녁에 자극 줄이기, 하루 한 끼 혈관 회복 식사, 천천히 꾸준히 걷기.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4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몸이 보여주는 변화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생활을 돌아보는 그 행동 자체가 몸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혈압이 왜 조용히 올라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연구자로서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에 편안하게 자리 잡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은 운명이 아닙니다.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온 많은 연구는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혈압은 누구나 안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혈압약을 오래 먹고 있어도 과거에 혈압 때문에 겁이 난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생활이 바뀌면 혈압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작은 습관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 또한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호흡 10번, 저녁 자극 줄이기, 하루 한 끼의 혈관 회복 식사, 천천히 걷는 30분. 이 4가지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작은 변화의 반복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이 쌓이면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심장은 가벼워지고 머리의 묵직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내 몸을 돌아봤다는 사실, 이 행동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건강의 변화는 깨닫는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몸은 바꾼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건강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족, 친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건강한 습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부탁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이 한 문장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함께 지켜야 더 단단해지고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실천할 작은 변화들, 그 변화들이 쌓여 당신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